바쁨 중독.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일까요? 바쁘게 사는 것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부에서 실시한 새마을 운동으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적이고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해방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바쁨 중독에 빠진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세대에 걸쳐 정신없이 일하고 자신을 혹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은 채 마음 편히 노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우리 조상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세 소작농은 평균적으로 훨씬 적은 일을 하고 긴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까지는 공식적인 축제일만 6개월에 달했고 파종기나 추수기에만 집중적으로 일을 했었죠. 우리나라 국민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주 6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었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일했었습니다. 휴일, 휴가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워커홀릭이라는 바쁨 중독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쁨 중독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바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바쁨 중독 테스트를 통해 내가 해당하는 사람인지 체크해 보세요. 하나, 주말에 늦잠을 자면 하루를 날린 기분이 든다. 둘, 날씨 좋은 날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는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셋, 연차 한두 개는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이 미덕이다. 넷,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섯, 코로나로 비워진 일정표에 추가할 취미나 공부를 찾고 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바쁨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전하는 여유로운 삶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미디어 속 삶에 집착하지 마세요. 책상에서 떨어져 여가에 투자해보세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안목을 넓혀보세요. 휴일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고 쉬는 날 계속 누워있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꼭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를 편하게 쉬도록 놔주어야 하고 내 감정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쉬고 나서 일하면 능률이 오르듯 바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하루 한 권에서는 매일 하루 한 권의 책에 대해 요약해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람은 하루 한 권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권이었습니다.